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1편 도서관을 이야기하다의 제4장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그 세 번째 시간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은 효율성, 기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기능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굉장히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업무의 기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숙련성도 높아지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 기능, 그 관리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관리 중심의 조직 체계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자기의 대상인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기능과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기능에 따라서 분산되어져 있고, 그 분산되어진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그 관리 부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업무 수행을 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대안으로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의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코디네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의료 시스템을 놓고 보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시각에서는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그 많은 서비스와 그 많은 병명을 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지, 병원에서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차를 얘기해주면 그 절차대로 가면 그 절차에서는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 쫓기고 다른 업무에 쫓겨서 자기 차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 병이 어떻고 내 병의 완급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그 자리가 비었는지, 시간이 나는지, 수술이 가능한지, 담당 의사가 그때 필요한지에 대한 절차가 내 중심이 아닌 의료 체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코디네이터고, 이 코디네이터는 환자 중심으로 병원들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부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환자를 만나고 환자의 니드를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정을 이 병원 시스템 속에서 적절하게 맞춰 놓아서 서로 조화롭게 해주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병원이라는 큰 시스템 속에서 병원이 움직이는 내부 상황을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름에서 재해석해 보는 거죠. 어떤 공간에 지금 자리가 입원실이 비어 있고, 어떤 시간대에 지금 수술실이 비어 있고, 어떤 의사가 그 시간대에 활용 가능하고, 또 환자가 갖고 있는 병의 상황상 언제 이전까지는 병원 처리가 돼야 하고 입원이 돼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사후 처리가 일어나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 퇴원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과 잘 조율해서 짜놓는 겁니다. 맞춰놓는 거죠. 소비자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병원 전체 흐름을 모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병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병원 입장에서 그 많은 환자가 들락날락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각각 부서들이 자기 기능 속에서 짜맞추기 어려운 작업들을 코디네이터가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주면서 다른 부서의 기능들까지 전부 연계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도서관이라는 영역으로 갖고 들어서 놓고 보니까 재밌는 것은 도서관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정보 서비스입니다. 다루고 있는 것도 비록 책이라는 매체는 존재하지만 정보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매체를 활용해서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용자의 조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업무 프로세스 전체는 정보 시스템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별개가 아니라 사사에 하는 역할들이 그 역할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서들을 코디네이터라는 시각에서 재해석을 해보면 사서가 이용자를 만났을 때 이용자의 니드를 어떻게 하면 조직 내 전체 업무 부서 속에서 조화롭게 전달하고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조율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업무 프로세스의 대부분 사서가 현장에 나와 있고, 현장에 나온 사서가 어느 이용자든 이용자와 마주친 순간 그 업무를 풀로 해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 내 다른 부서에 존재하는가 놓고 봤을 때, 결국 소비자가, 이용자가 도서관을 상대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행해주는 사서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를 수행해주는
대부분은 자기 손에서 그 서비스를 해결해 한 7, 80%를 해결해주고 1, 20%만 조직이 그 사서들의 요구를 묶어서 처리해 줄 수 있게끔만 설계가 되어진다면 쉽고 빠르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겠다. 즉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의료, 병원 시스템 전체를 서비스 중심으로 완전히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과거의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관리 시스템의 약점을 최대한 보강하는 이 코디네이터 역할로 그걸 해결해 갈 수 있었다면 도서관은 차라리 사서라는 위치를 코디네이터처럼 아예 풀어버리고 이 사서의 기능들을 코디네이터 기능과 일체화시킴으로써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기타 기능들을 일부를 한 20% 정도를 도서관 조직 속에서 담당하고 80%가 자유로운 프리 에이전트 느낌의 사서가 업무를 수행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도서관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의 제1 소비자, 첫 번째 이용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용자로 놓지 말고 그걸 사서로 딱 놓고 보면 이게 단순해지는 겁니다. 즉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에이전트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공간, 에이전트들이 이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에이전트들이 도서관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책이 필요하고 이런 책을 사달라. 그 책을 자기 스스로가 정리를 해내기 시작하면 도서관 입장에서는 사서들이 요구하는 책들을 구매해주고 사서에게 제공해주고 사서는 그걸 자기가 분류 편목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해주고 배열해주고 서가 위치에다 넣어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기능적인 진짜 전문성으로부터 독립되어진 기능적인 부분만 도서관이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의 사서들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면 굳이 사서를 조직에 매이지 않고 풀어줌으로써 이용자의 조우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게끔 하고 소위 자기 고객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보험회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회사는 우리가 큰 보험회사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보험회사를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나죠. 이 에이전트는 보험회사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시각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에이전트는 분리되어 있고 이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보험회사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용자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간에 끼어서 업무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10%의 업무를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조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조직은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이다 보고 국가가 운영하는 그리고 기관 내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이 갖고 있는 관리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모든 도서관 사서들이 관리 체제 속에서 업무 배정을 받게 되고 기능화되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들은 지금 그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이 과목은 학교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모든 책임도 지고 서비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행정적인 부분만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중간에 끼는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아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다라고 잡혀질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한다 친다면 정보 시스템을 크게 저 같으면 이원화시켜서 개발할 겁니다. 사서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프리 에이전트 시스템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 프리 에이전트인 사서들이 결국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서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사서들의 공간인 것이고 사서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서와 직접 무엇인가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서가 제공해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이용하면서 사서도 쳐다볼 수 있고 이용자도 쳐다볼 수 있고 이용자가 쳐다본 정보들에 대해서는 사서가 자기 고객이라면 충분히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트레이싱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필요한 책을 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가 사달을 한 책은 분류번호를 고지곳대로 분류표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이 필요할 수 있으면 변형을 또 줄 수 있는 물론 그건 종합적으로 사서들끼리 연구해서 검토해서 분류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고
또는 분류가 얼터너티브가 2개 이상의 분류가 가능한 영역이면 자기 이용자가 원했던 영역으로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얘기는 단순합니다. 도서관, 병원, 의료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의료 시스템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것과 또 필요한 그 행정적인 부분이 2개가 병합되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움직이게 할까에 필요한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졌다면 병원에서의 의사, 간호사들을 좀 프리 에이전트한 개념을 떼어놓고 사서 입장에서 보면 사서를 그렇게 놓고 보면 도서관이라는 행정조직과 그 도서관 행정조직을 이용하는 사서 조직이 있고 이 사서와 이용자의 조우가 일어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주면 행정조직은 그대로 살아서 도서관 관리조직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고 이 관리조직 시스템에 사서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진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죠. 기능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들어갈 수 있고 행정 처리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의 움직임이 이 속에서는 움직입니다. 기능적으로 청사를 관리한다든가 뭐 라벨링을 한다든가 책을 구매하거나 폐기한다든가 하는 행정 절차적인 부분의 일들을 여기서 담당하면 그 중간에 사서가 끼어서 사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죠. 사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서들은 자기 이용자들에게 1:1 대면 서비스를 충분히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개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서는 익명성을 갖고 움직이는 사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서는 공개적으로 내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뭐 학과별 서비스 시스템을 움직이는 학과별 전문 사서제를 쓴다는 곳을 보면 그 공개적으로 어떤 사서가 어느 학과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담당에 따라서 이 사서가 해주는 일은 구매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하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사서들이 또 다시 다른 사서에게 정리를 맡기고 다른 사서에게 수설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져온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한 그래 미래 도서관을 설계할 때는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에 제1 고객을 사서를 놓고 그 다음에 제2 고객을 일반 커뮤니티 이용자를 놓으면 이 사서와 커뮤니티 이용자가 얼마나 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사서들이 원하는 퍼실리티가 결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퍼실리티일 수 있는 것이고 사서가 그 퍼실리티를 키워줄 수 있고 확장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는 편안하게 도서관이라는 퍼실리티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들이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서비스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조직 및 운영이란, 이건 조직보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릴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버추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버추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공간에 대한 부재, 즉 사서의 존재가 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내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와, 또 도서관식에서는 굳이 사서를 내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 고객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조직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최대한 우리가 사서, 도서관 서비스 쪽으로 응용해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그런 정보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코디네이터라는 시각에서 본인들이 거꾸로 도서관을 쳐다보는, 도서관 시스템을 쳐다보는 시각전환을 통해서 시스템을 이원화시키고 그 속에 이용자를 놓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용자가 사서에게 자기가 필요로 한 책을 추천하고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사서는 그 책을 시스템에다 대고 사달라고 얘기하고 시스템은 그 책을 이용자가 아닌 사서에게 전달하고 사서는 그 책에 대한 분류, 목록, 정리, 배치, 배열까지 전부 담당하면서 자기 이용자에게 전달 체계를 전달해 줄 수 있죠. 책이 들어왔다. 현재 주문 중에 있다. 정보 전달도 가능하고 책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용자는 어떤 사서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결국 이용자 시각에서는 그 사서가 도서관을 대변해 주는 도서관 전체가 되어버리는 즉 저 사서가 나에게는 도서관이 되어버리는
아마 병원에서도 그 코디네이터가 병원이 되겠죠. 환자가 아파서 왔고 치료를 받고 병이 위중하니 입원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병원 한쪽 시스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줄 것이고, 이 코디네이터 그때부터는 환자에게 무엇이 되냐? 병원이 됩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나의 입원 절차와 퇴원 절차, 수술 절차, 그리고 만나는 의사들의 만나는 시간, 이 모든 걸 다 조율해주고 나는 마치 그 코디네이터 한 명을 통해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간에 의사가 환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고 돌아다니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란 그 고객을 그 병원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병원에 좀 표현이 이상한데 충성할 수 있는 환자를 만들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거쳐가는 환자들은 더 많습니다. 이보다 일반 외래를 통해서 지나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서비스함으로써 병원이 갖고 있는 신뢰도를 높여주고 병원이 갖고 있는 퍼실리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 남는 여력을 가지고 일반 환자들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제도는 병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그대로 도서관 시스템에 옮겨놓고 약간 응용을 하면 사설을 코디네이터라는 시각에서 재배열하고 이 사설을 도서관의 제1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이 사서와 도서관 시스템이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가를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사서 집단과 이용자 집단 상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관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설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운원정보학과 논문에서는 한 번도 못 봤던 내용들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논문을 쓸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었는데, 이 얘기는 90년대에 나왔던 원퍼슨 라이브러리의 확장적 의미를 담습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서, 그가 곧 나에게는 도서관이다 라는 그 개념의 확장선상에서 이제 실천 가능한, 실행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도서관 조직이라는 것은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을 뭐 완전히 컨버팅해서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 중심의 도서관 조직에서 사설을 빼놓고 관리 시스템 조직을 완성하고 거기에 사설을 제1 고객으로 놓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 사설을 통해서 제2차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서 시스템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도서관 조직의 이제 소위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새로운 개념 설계의 한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좀 확장선상에서 서비스가 진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